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전에 야급신문에서 나왔던 기사죠. 기본 중에 기본, 품질조차 무너진 현실, 팩트체크, 이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FDA의 비주얼 인스펙션, 그 다음에 미국 약전이죠. US 파마코피아 관련되는 부분, FDA.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급신문에서 HLB FDA 승인 받을 수 있을까 시리즈 기사를 계속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 품질조차 무너진 현실 세 번째 내용에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 아침에 나왔습니다. 일찍 나왔고 이제 수정이 이제 오해됐던 내용인데요. 기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HLB는 중국 항서제약의 영업 비밀을 이유로 FDA의 2차 지적사항, 그러니까 CRL 두 번째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 포스트 액션 레터를 수령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멸균 공정은 아니다. 근데 무엇이냐? 그럼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작년에 이 5월달에 첫 번째 CRL 이후 1년 가까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왜냐하면 이제 처리할 수 있다 해서 했다가 리서브미션 넣고 두 번째 실사를 하고 이제 3월 21일 포드파 골데이트에 다시 또 두 번째 CRL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주들과 이 투자자들이 또 하염없이 기다림 속에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회사가 이제 타임라인을 밝힌 것은 이 5월 이내에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이제 진행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해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서브미션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 FDA가 어떻게 판단해 주는가가 제일 가장 중요합니다. FDA가 클래스 1으로 해주느냐, 클래스 2. 클래스 2가 가면 다시 또 실사가 가기 때문에 정말 이제 격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면 클래스 1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준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가장 지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CMC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 방침은 주주들의 신뢰, 주주들의 신뢰보다 시장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났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여지고 있지는 않는 게 지금 최근에 한 2, 3주 동안의 주가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FDA 2차 지적 중에서 Observation 1, 2, 3에서 유관검사 미비 관련되는, 그러니까 비주얼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2번, 3번 관련되는 부분은 양도 짧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고, 멸균 공정 관련되는 부분에 이 포인트를 많이 좀 잡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관검사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는 겁니다. 주사제 생산과 품질 관리, 요걸 보통 이제 QC라고 하죠. 퀄리티 컨트롤인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관련 업계 전문가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HLB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서제약의 그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공정, 그래서 이제 DS 공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DP 공정에서 지금 멸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관 검사 이런 걸 다 하고 나중에 이제 패키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제품 자체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LB는 이 간암 치료대에서 그간의 내용 작년도 CRL 받고 올해 또 이제 두 번째 CRL 받으면서 FDA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실패가 아니라 일단 홀드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재개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래서 4월 3일이 이제 진행훈 회장이 중국 가서 상해 가서 이제 슌 파오양 회장과 면담을 하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공유는 하는데 공개는 이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멸균 공정 관련되는 부분 아니다. 그래서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새로운 어떤 지적사항이 추가된 거,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트 액션 레터에서 이제 이야기한 거겠죠. 기존에 지적받은 의약품 품질 보증, 그러니까 QC 관련된을 위해서 유관검사 절차의 미비가 보완할 사항이라고만 밝혔다.
그래서 유관 검사 관련되는 절차의 어떤 미비가 그러면 이제 observation 2번, 3번 중에서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2차 CRL에 FDA 승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사제 멸균 살균 공정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 밸리데이션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시간을 요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밸리데이션을 여러 번 해야 되고 또 재실사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근데 유관검사 관련되는 부분들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observation 1번이 되고 2번, 3번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경미한 게 아니라 요 내용들을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어떤 취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들을 한번 보면 실제로 HLB가 유관검사 절차 미확립을 두 번이나 이제 언급함에 따라서 항서제약이 유관검사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4월 4일 제 언급에 이어서 3월 21일 그러니까 이날 금요일 아침 9시부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 한용희 대표이사가, CTO가, 이 observation 두 번째는 의약품 품질 보정을 위해서 적절한 유관검사 절차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유관검사 품질 관리를 위한 것이다. 그 당시도 뭐 이야기를 했고, 이 당시는 이제 포스트 액션 레터가 이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주사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유관검사 절차 미확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적받은 사실은 뭐 명확하다. 그러니까 1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품질 관리 중에 기본 중에 기본대로 간주되는 유관검사 항목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는 멸균 관련된 observation 1번과 observation 2 유관검사 절차 관련되는 부분들이 주사제 품질 보증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주사제라든지 저만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액제 관련되는 부분은 멸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으로 투여되는 어떤 부분은 미생물이 들어가서 이제 균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의약품의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생면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멸균 관련되는 부분들이 FDA가 2010년 이후로 굉장히 강화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유관검사 관련되는 부분들도 2021년도부터 기존의 USP라고 하는 US 파마코티아 관련되는 부분보다 더 강화시키는 이제 FDA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멸균도 FDA가 2010년 이후로 강화를 했던 부분이고 유관검사도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이제 주사제 품질 보증에서는 연관이 돼 있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이제 보는 검사, 그러니까 비주얼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수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사람이 직접 100% 하는 경우가 있고, 뭐 반자동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데 FDA에서 지적 사항이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자동화돼 있다 하더라도 사람 관련되는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비돼 있으면 이거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관련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유관검사에서 이제 뭐 규정을 관련된 부분들 보면 그 입자의 크기가 얼마나에 따라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자가 내재적으로 본래 있는 부분들은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물 자체에 본래부터 뭐 있는 부분들의 입자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공정 과정에서 진행하다가 이제 생기는 이제 고유 입자라든지 아니면 그 공정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주변의 환경 관련되는 부분에서 외인성으로 입자가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환경 모니터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공정에서 이제 이런 멸균 공정의 밸리데이션도 중요하고 이거를 이제 검사하는 이 검사자의 어떤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월 21일에 이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는 멸균 프로토콜이 충분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고 환경오염 물질 모니터링이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자 관련되는 부분이 공정에 관련되는 입자일 수도 있고
외인성 입자에 있기 때문에 환경 모니터링 이게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멸균 프로토콜의 미흡과 유관 검사 절차의 미비가 동시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멸균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이 이물질이 품질 관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입자들이 공정 중에서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 역시 적절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이물질들이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심각한 유해를, 그러니까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서 지금 문제를 이제 야급신문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식약처, 이 국내 이제 식약처에서 GMP 관련, 국내에도 보면 이제 이물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관련 규정이라든지 검사를 어떻게 하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게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유관검사는 이제 주사제의 어떤 품질을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QC라고 하는 게 퀄리티 이제 컨트롤이거든요. 품질을 얼마만큼 보정하고 결함이 나면 이거 어떻게 수정하는지. 그러니까 주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주사제의 양이 뭐 소량이든 많든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고, 이 항목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품질 관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FDA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실제 전 세계 품질 관리 시험의 기준서라고 여겨지는 게 미국 약전입니다. 이걸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약전이라고 하는 것은 약에 관련되는 뭐 성질이라든지 상태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저장 방법을 규정을 이제 한 겁니다. 약을 만드는 방법인데, 우리로 치면 쉽게 이해하려면 마치 동의보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이 약은 이렇고 이 약은 이렇게 뭘 쓸 수 있는데 약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 요렇게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게 이제 동의보감 같은 게 이제 약전인데, 미국 약전도 있고 우리 국내 약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전에 보면 주사제에 대한 유관 검사를 필수 절차로 명시하고 있다. 이거는 주사제는 이 부분들이 이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 절차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21년도에 FDA가 주사제 유관 이물 검사에 대한 산업계 지침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강화를 시켰거든요. 기존에 그 약전에 있는 필수 절차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만큼 요 내용들은 이제 제가 좀 한번 찾아보면요. 202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이 제정하기 전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빅파마죠. 하이자의 어떤 인도 공장에서 경고를 받았는데, 이때 보면 이 주사제 중에서 멸균 과정에서 뭐 문제가 있었다. 요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시설에 자동 테스트 대신에 유관 검사에 의존하는 묘균 테스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테스트 방법이 유관 검사뿐만 아니라 자동 테스트 있고 반자동 있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FDA가 그 시설에 가서 검사를 할 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프로토콜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하면서 멸균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관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제 문제점 지적했던 부분들 2018년도에도 지적받았던 내용이거든요. 하이자 인도 공장이. 요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23년도에 또 이제 하이자입니다. 하이자의 멸균 주사제 관련해서 여기 미립자 오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그래서 이제 리콜을 당하고 하이자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돼 있는데, 보면 유관으로 이제 변색을 여부하면 그 입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사람이 이제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교육을 받고 이제 그 검사자가 들어가서 유관으로 검사들은 지시하는 어떤 문구가 뭐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멸균하고 이제 이 유관 검사하고 이제 연결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4년도 작년도에도 보면 그 CDMO입니다. 미국 쪽에 이제 다 상장사들이죠. 서모피스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는 이제 위고비도 생산하고 서모피스가 이 공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 공장이 있는데 이 정보공개법 요청을 받아서 여기도 보면 이 살균 관련되는 부분에 제조 불량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뭐 규정을 위반해서
미국에 있는 이제 그린빌 공장을 이제 점검해가지고 제조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주사제의 부유물질, 그러니까 주사제의 밀입자 관련되는 부분이 고유한 게, 그러니까 이제 뭐 내재적으로 있는 거 말고 이제 뭐 공정에 들어간다든지 외인성 입자가 이제 들어가서 뭔가 이제 현탁한다든지 변화하면 이제 부유물질에서 이 유관 검사가 해야 되는데 부적절하게 유관 검사를 했다든지 직원이 이제 멸균 성분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QC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결함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리콜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들이 최근까지도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썸오피서 공장 자체가 여러 나라에 이렇게 여러 공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빅파마라든지 큰 회사들도 이런 이제 공정상의 이야기들로 FDA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FDA가 이후 2021년도입니다. 앞서 뭔가를 약전하고 좀 다르게 뭔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FDA가 이 주사기에 가시 입자가 없음을, 그러니까 미세 입자가 없음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 시험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지침을 새로 합니다. 18페이지 분량 자체를. 18페이지, 본래 약전에도 있는데, 제품 개발, 제품 관리, 유관 검사 기법, 입자 식별, 그리고 가시입자 오염을 위한 평가 시정, 뭐, 조치를 위한 이 총체적이고 위험기관 접근법의 개발 구현을 다룬다. 이 초안은 기존의 약전에서 공정서에서 표준을 충전한 것만으로는 주사제 제조대에서 CGMP 요건을 충족이 충분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약전에 있는 정도만 해가지고 현재 지금 CGMP 관련되는 요건을 충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강화를 시켰다는 거거든요. 2021년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런 이제 입자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는 부분들이 우려가 나와서 심각한 부작용 관련되는 발표된 사례가 이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보면 뭐 경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강화를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의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 이제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FDA 초안을 21년도에 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8페이지짜리로 이제 FDA에 올라와 있어요. 이 드래프트 가이던스는 이제 초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Inspection of Injectable Product for Visual Particulate Guidance for Industry. 그러니까 뭐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관 검사, 그러니까 보이는 이제 파티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오염물질, 뭐 먼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반도체에 보면 파티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가 검사 관련되어서 자세하게 나누는 거고, 요게 이제 그 파마 코피아라 가지고 육전입니다. 그러니까 법정까지 생겼죠. 법정까지 생겼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 내용을 보면 미국 약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필수 절차를 하고 있는데 21년도에 별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사제에서는 캄릴리주마비 주사제지 않습니까? 주사제이고 주사제에서 뭐 그러니까 이제 냉동으로 해가지고 하든지 액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유관 검사가 품질 보정에서 핵심 요소 지금 강화되고 있고 강화되었다. 21년도부터 멸균 검정은 2010년도부터 강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9년도부터 이제 삼성이 들어갔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FDA가 강화되어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 캄릴주만 관련되는 어떤 공장이 2019년도부터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중국에서는 팔리고 있었는데, FDA가 이제 업데이트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서 뭐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이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 된다. FDA만큼 까다롭게 알려진 국내 이제 식약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각 제조 단위별로 수동, 반자동, 자동,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동이면 사람 100%, 그 다음 반자동, 자동, 이걸 통해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가 돼 있으면, 다른 게 안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지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다. 유관 검사 자체가 입자의 크기 형태에 따라서 발견되고 달라진 확률 덕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자가 FDA 규정은 그러니까 입자 그 크기 자체가 더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휴먼 에러를 제소하기 위해서 유관 검사 공정을 더욱 엄격하게 재정비하고 있다. 요런 어떤 이제 분위기를 보면 이제
또 11일, 오늘 또 이제 HLB 관련해서 입장을 전해왔죠. HLB 관계자는 포스트 액션 레터에 담긴 지적사항은 파트너사의 기밀 보안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컸던 멸균 살균 공조는 아니고 공유했다. CMC 지적 3가지 역시 포괄적인 수준에서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라고 이제 요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느 지적사항 하나 이제 간단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회사 측하고 이제 어떤 무게 강도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파트너사의 어떤 계약과 신뢰관계를 존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소제기 측면의 어떤 면담을 통해서 해당 지적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요거는 뭐 작년과 똑같아. 결국 이제 핵심은 결국 이제 리스 업무실을 언제 넣느냐. 그리고 넣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말대로 간단하게 아니면 항소제기 확실하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뭐 C1 관련되는 부분일 거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FDA가 이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듯이 굉장히 의미 보는 내용들이다. 멸균이라든지 유관검사 2010년, 2021년 그러면 C2에 관련되는 부분에 부담이 여전히 뭐 있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주가에서 시장이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FDA 관련 이슈로 오늘도 보면 오가노이드 관련되는 뭐 종목이 급등하고 상한가를 가는 어떤 흐름에서 FDA의 어떤 영향들을 HLB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불확실성으로 계속 이제 반영하고 있는 이제 구간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리스 업미션을 넣고 클래스 1, 2가 정해지게 되면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기대감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항소 제약이 이제 어떤 식의 이야기와 어떤 식의 진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영향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물 관련되는 부분들의 국내 이제 규정이라든지 FDA 과정에서 뭐 프로세스는 한번 이제 살펴서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